경기 남양주에 사령이 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의 능이다. 송씨는 어려서 단종과 사별한 뒤 82세에 죽었다. 과부로만 64년의 삶이었다. 남편 단종은 비운의 왕이었다. 하지만 송씨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게 살았다. 송씨는 수양대군 추천으로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수양대군에 의해 남편이 죽고 친정집도 박살났다. 동시에 송씨도 왕비에서 노비가 되었다.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었다. 그래도 남편 단종에 대한 그리움은 송씨의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럼 정순왕후 송씨의 삶의 흔적을 따라서 찾아가 보자. 송씨는 15세에 단종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다. 왕비로 송씨를 추천한 사람은 수양대군이었다. 친정아버지는 수양대군의 친구였다. 정육품 관리로서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이 송씨를 왕비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 문종의 3년 상중인데도 수양대군은 결혼을 밀어붙였다. 일 년 뒤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았다. 그리고 세조가 되었다. 1년 뒤 사육신이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었다. 세조는 이 사건을 핑계로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영월로 유배 보냈다.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 주변 청계천에 영도교가 있다. 송씨는 이곳에서 영월로 유배 가는 남편 단종을 보냈다. 그러나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말았다. 그 뒤로 이 다리는 영영이별다리 등으로 불리면서 영도교가 되었다. 쫓겨난 송씨는 3명의 시녀와 함께 동대문 밖에서 살았다. 남편과 영도교에서 이별한 뒤 송씨는 내일 주변 동망봉에 올랐다. 남편이 있는 동쪽의 영월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평안하고 또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빌었다. 송씨는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 옷감에 자주색 물을 들이는 염색일도 했다. 당시 송씨가 염색 일하던 흔적은 동망봉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송씨가 염색일 하던 골짜기는 자주골, 염색물 들이던 샘은 자주동샘이라고 했다. 자주동샘은 현재 이수광샘과 비호당의 뒷마당에 남아있다. 자주동샘에서 내려오는 길에 동망봉이 보인다. 동네 안악들이 송씨 사정을 알았다. 송씨를 돕기 위해 끼니 때마다 채소를 가져다 주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금했다. 그러자 여인들이 모여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몰래 가져다 주었다. 그 뒤로 이곳 채소시장은
부녀자들만 출입 가능한 여인시장이 되었다고 한다. 여인시장터가 현재 동묘 앞 벼룩시장 주변에 남아있다. 이곳에서도 바로 앞에 동망봉이 보인다. 영월 유배 4개월 뒤 단종은 죽음을 맞이했다. 세조가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사건을 빌미로 삼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편 단종이 죽을 때 친정 아버지도 죽임을 당했다. 영모 혐의였다. 친정 식구들은 관노비로 전락했다. 송씨의 슬픔과 통곡은 이곳 동망봉에 넘쳐 흘렀다. 송씨도 노비로 전락했다. 세조는 송씨를 노비로 부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었다. 이후 송씨는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다. 지하철 6호선 창신역 부근에 비구니가 된 송씨가 머물던 절이 있었다. 송씨가 살던 초가집이 있던 곳이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청룡사라는 절이 있다. 송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남편 단종의 제사가 계속되길 원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수양아들 쪽에 물려줄 수 있도록 조정에 간청하기도 했다. 결국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죽기 전 남편 단종을 향한 송씨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단종이 죽은 지 약 240년이 흘러 숙종 때였다. 단종이 왕으로 복위되었다. 무덤도 능으로 추승되어서 능호는 장능이 되었다. 송씨도 왕비로 복위되면서 정순 왕후가 되었다. 능호는 사릉이 되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 단종을 사모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단종과 송씨 두 사람의 신의는 종묘 영령전에 모셔졌다. 시간이 흘러서 숙종의 아들 영조가 사릉에 행차했다. 정순왕후 기일에 정순왕후를 추모하면서 직접 제문을 지어서 제사 지냈다. 그리고 10년 뒤 영조는 정순왕후 송씨가 머물렀던 절에 들렀다. 송씨를 기리기 위해 비각을 짓고 정업원 예터라는 비석을 세웠다. 그러나 이곳이 정업원 예터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다. 정업원은 양반이나 후궁 출신의 여인들이 출가해서 머물던 절이었다. 그리고 비각의 현판도 영조가 눈물을 머금고 직접 썼다고 한다. 영조는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의 애틋한 사랑이 이루어져 앞산 뒷바위처럼 천년 만년 가기를 빌었다.